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따르릉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커피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깨웁니다.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아침과 비슷하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을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서울 시내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 아침에 무엇을 드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먹었는데요. 우리가 다 먹는 그런 아침이요. 바로 그 평범한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진료실에 6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18%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환자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시는 그 평범한 행동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트 1 왜 당신은 몰랐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콩팥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왜 침묵의 장기일까요? 여러분의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이 작은 필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필터들이 하나씩 망가져도 여러분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필터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버티거든요. 50만 개가 망가져도 60만 개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3세 되신 분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검진에서 한 번도 이상 소견이 없으셨어요. 담배도 술도 안 하시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갑자기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신발도 안 들어간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봤더니 콩팥 기능이 1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소 아침에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그냥 평범하게 먹었는데요. 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치 좀 먹고. 바로 그 평범한 아침이 문제였습니다. 제 경험상 콩팥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습관이 문제인 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파트 2 첫 번째 습관인 뜨겁고 짠 그 한 그릇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국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먹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국물이 시원해야 속이 풀려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작년 겨울 손발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종아리에 자국이 깊게 패였고 결혼반지가 손가락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이 185, 515로 치솟아 있었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였어요. 저는 그분께 투석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평균 2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이 2000mg인데 아침 한 끼로 하루치를 넘게 먹는 겁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등합니다. 둘째, 몸은 이를 희석하려고 세포에서 물을 빼냅니다. 셋째,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넷째,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찢어버립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트륨은 콩팥 세포 안으로 직접 침투해서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세포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흉터가 생기고 콩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싱겁게 먹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70세 남성 환자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멸치 다시마로만 우린 맑은 국을 드셨습니다.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5년 후 콩팥 기능이 25%로 떨어졌습니다. 다시마 10장에 이미 소금 5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아침 국물을 드시려면 소금이나 된장 대신 표고버섯, 무, 양파로만 우린 육수를 쓰세요. 김치는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드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양은 절반만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 부담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파트 3 두 번째 습관인 빈속에 마시는 그 한 잔입니다. 제 진료실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그러면 열에 8분 이렇게 답합니다. 커피요. 저도 이해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블랙커피 2잔을 드셨어요.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변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으로 변했고 허리 오른쪽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콩팥에 결석이 4개나 박혀 있었어요. 가장 큰 돌이 1.5cm.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혈류량이 40~50% 감소하면서 콩팥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콩팥은 살아남으려고 응급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혈압을 2~30나 올려버립니다. 치솟은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역과 장치들을 하나씩 찢어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칼슘 배출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 자료를 보면 공복 커피 한 잔으로 4시간 동안 배출되는 칼슘이 평소의 3배입니다. 이 칼슘이 콩팥 안에서 뭉쳐 결정을 만들고 작은 결정이 진주처럼 계속 자라 결국 신장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라떼는 괜찮지 않나요? 58세 여성 환자분이 제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블랙커피는 쓰니까 매일 아침 바닐라 라떼를 마셔요. 부드러우니까 괜찮겠죠? 1년 후 그분은 지방간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콩팥 기능도 6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떼에는 액상과당, 프림,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어요. 이것들이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폭등시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콩팥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4시간이면 빠져나갔던 카페인이 70대가 되면 18에서 24시간이나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다음날 아침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기상 직후에는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먼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커피는 최소 식사 후 2시간 뒤에 하루 한 잔만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 부담이 80% 줄어듭니다. 파트 4 세 번째 습관인 물 없이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물 좀 많이 드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을 충분히 드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67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평생 물을 잘 안 마시셨어요. 물은 맛이 없어서요. 차라리 주스나 차를 마시죠. 아침에는 오렌지 주스, 점심에는 녹차, 저녁에는 소주. 순수한 물은 하루에 반 컵도 안 드셨습니다. 60대 후반이 되면서 이상 신호가 나타났어요.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CT를 찍어보니 콩팥에 결석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수술로 돌을 제거했지만 콩팥 기능은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호흡과 땀으로 약 500에서 700ml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8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꿀처럼 끈적끈적합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2배, 3배 더 일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또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소변이 농축되면서 칼슘, 요산, 인산염이 높은 농도로 쌓여요. 이것들이 서로 뭉쳐 결정을 만드는 겁니다. 신장 결석의 70%가 이런 방식으로 생깁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콩팥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죽은 세포 자리에는 섬유 조직이 자라면서 콩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커피나 차도 수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거든요. 마신 것보다 1.5배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7에서 10분에 걸쳐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 필요량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60kg이면 1.8리터, 대략 물컵 9잔 정도예요. 물은 콩팥에게 생명수입니다. 파트 5 네 번째 습관인 공복에 삼키는 작은 알약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서요. 허리가 아파서 약 좀 먹었어요. 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71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관절염 약을 드셨어요. 약국에서 산 소염 진통제였습니다. 하루 4알, 한 달 120알, 1년이면 1440알, 25년이면 36,000알을 드신 겁니다. 작년 가을 그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온몸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1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드신 진통제가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진통제가 콩팥을 파괴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진통제 성분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은 콩팥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차단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량이 50-60% 감소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 콩팥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20배로 증가합니다. 59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두통약을 드셨어요. 빈속에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3년 후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나왔고 콩팥 조직 검사 결과 네프론의 40%가 괴사되어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진통제 성분과 반응해 더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해 세포를 공격합니다. 진통제만이 아닙니다. 아침을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는 습관도 위험해요. 64세 남성 환자분은 20년간 편의점 햄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셨습니다. 간편하잖아요. 바쁜 아침에 딱 좋아요.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28%로 나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공육에는 인산염이 자연식품의 20배 이상 들어있어요. 이 인공 인산염은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과도한 인을 콩팥이 걸러내려다가 네프론이 무리하게 일하다 손상되는 겁니다. 게다가 가공육에는 발색 제질산 나트륨과 보존제가 들어있어요. 질산 나트륨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에 조직이 괴사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고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콩팥의 부담 적은 약으로 바꾸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드세요. 계란, 두부, 고구마, 채소처럼 가공하지 않은 재료가 최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 그분은 투석 대기 환자였어요. 크레아티닌 수치 4.1, 콩팥 기능 16%. 저는 한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도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 상태였어요. 선생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거네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실 것. 둘째, 45분 후에 소금 없이 만든 담백한 식사를 할 것. 셋째, 커피는 점심 후 2시간 뒤에만 한 잔만 마실 것. 넷째, 진통제를 끊고 스트레칭과 찜질로 대체할 것. 다섯째,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자연식만 먹을 것. 그분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셨어요. 3개월 후 첫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3.5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6개월 후에는 2.9에서 9개월 후에는 2.3으로 1년 후에는 1.9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된 겁니다. 저는 25년 넘게 신장내과 의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보리차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투석 대신 손주들과 등산을 다니십니다. 지난주에 정기검진 오셨을 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사는 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짠 국물 한 그릇, 공복 커피 한 잔, 진통제 한 알. 편하고 익숙한 길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그 길의 끝에는 투석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합니다. 손주들과의 여행도, 자유로운 식사도, 편안한 일상도 모두 잃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아침 습관을 바꾸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싱거운 음식, 미지근한 보리차, 커피 없는 아침. 하지만 제가 본 그 길의 끝에는 건강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0대, 90대까지 활기차게 사시는 제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콩팥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조용히 확실하게 파괴되고 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꾸세요. 1. 기상 직후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세요. 2. 짠 국물 대신 담백한 식사를 하세요. 3. 공복 커피를 끊고 식후 2시간 뒤에 마시세요. 4. 진통제와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제가 27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콩팥 부담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석 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볼 겁니다. 1년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입니다. 하지만 한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투석실에 갇혀 있을 건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여행을 다닐 건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4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그리고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콩팥, 건강한 인생. 함께 만들어 갑시다. 내과 전문의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